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왼쪽에는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맞은편에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려는 거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책은 많이 들어본 책입니다. 이 많이 들어본 책을 하면 청취율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올라가지 않을 책. 굉장히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청취율이 오르지 않을 책. 저희가 원래 이렇습니다. 공익성과 깡,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한 저희 집단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마 도전은 굉장히 많이 하셨으나 끝을 보신 분이 별로 없는 그 책.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자, 이 책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훈쌤 왜 이 책 선정하셨는지. 아니, 완쌤 방금 아니, 말씀하시려고. 아직까지 인사말에서 응. 딱 했는데 우리 예전에 읽은 책에서 고전이 무엇인가 정의 중에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아주 이제 적절한. 고전이 그런 책이에요? 네. 모두가 알지만 읽지 않은 책? 네, 그걸 이제 고전이라고 한다. 좀 대단한 책이죠. 군주론이죠, 군주론. 이거 집에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있을걸요? 많을 거예요. 사기는 해요, 다들. 그래요? 사서 꽂아놓고 안 봐요. 이거 법무사 문고판으로 제가 봤는데 작은 거,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왜냐면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꿈이 영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통령 하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난 대통령 진짜 하기 싫었어요. 뭐 대통령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 지금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은 잘하는 사람은 잘해서 힘들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해서 힘들고. 근데 얼마나 제가 하기 싫었겠어요. 이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꿈이 영부인이라니 어쩌겠어요. 꿈이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할 수 없이 제가 저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척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문고판 들고 다니면서 정말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만든 책이죠. 그래서 추억이 있는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자, 세훈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2년, 3년쯤 전에 읽었나? 그래요? 네,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요? 네. 이렇다니까요, 이 책. 정치는 이 책이 이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걸 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군주론이라는 책에 딱 얘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마키아벨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독재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뉘앙스가 책에 배어 있어요. 책의 제목에. 그래서 군주론이라는 걸 인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혹은 군주론을 뭐 이렇게 어디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걸 보면 항상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어떤 리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집단을 이끌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그런 맥락인데 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만 서술을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주론이란 책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일종의 편견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하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군주론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추천도서도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었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 군주론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설책들도 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큰 편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군주론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가공돼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주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읽으면서 이제 좀 알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군주론을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군주론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책이에요. 맞아요. 이게 편견이 되게 많은 책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군주론 어떻게 보나요? 심리학에서 뭐 군주론 봐요? 아니요.
이거 뭐 통치자의 심리 뭐 이런 거. 그런데 인용될 수는 있겠네. 근데 저는 1학년 때 전공 때 비슷한 게 아니고 이제 군주론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심리학 맥락이 아니고 이제 정치학과 같은 데서는 사실 다 읽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읽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심리학과 하긴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심리학과에서 읽은 거예요? 아니 정치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보면 왜 김정은 트럼프 회담할 때 이 두 사람의 심리적 분석 뭐 이런 거 이제 군주 뭐 이렇게 통치자들의 어떤 생각 근데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심리학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가끔 가다 보면 결국 그러면 자기 생각인 거잖아. 그럼 결국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심리학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별로 근거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트럼프 뭐 예를 들어 트럼프 김정은 막 나와서 그러면 교수님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자기 예상 막 요새 자기 보면 그 다 뭐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왜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 있어요. 네.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 보면 거기 그 심리학자인 것 같은데 정신 분석 쪽에 어. 의사가 한 명 나오거든요. 이 사람 나와서 분석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요 책에 대한 그런 인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도 그런 인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심리학하면 다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거 안 하니까 확률 통계를 열심히 해라. 그런 거구나. 실험 설계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그게 있어요. 근데 서로 그쪽 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 분석이나 특히 사회 심리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조금 약간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 분석도 근거 없이 그냥 자기 썰 푸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죠. 그때 읽어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사실은 그 선입견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번 읽어본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명을 얻는 1학년 때 어. 대학교 1학년이 아니, 저희 전공 저희 좀 대학교 역전이 1학년이 뭘 그런 겉모술수를 아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치에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이쪽에 출마했고 그때는 이제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출마할 줄 알았는데 요즘엔 너무 이제 전혀 그래요? 예. 성향도 있구나 다. 예, 저 학생 때 뭐 학생회장하고 그랬었어요. 오, 학생회장이었어요? 이야. 완전 초정치. 몰랐네. 처음 알아, 처음. 네, 기자에서 처음 처음. 공개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 어떤 뭐 단과대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냥 완전 초식으로 살고 있고요. 학생회장이었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악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슨 얘기를 썼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라고 이제 그런 호기심에 한번 읽어보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읽고 나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용은 좀 아니구나. 라는 것들, 그런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에 관한 내용은 아니구나. 네. 예. 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다 보면은 되게 실용적인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걸 너무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읽는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자체가 1400년대, 1500년대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1400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400년이면은 세종대왕께서 후민정음을 창제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르네상스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맞아요. 그냥 마치 이게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책이 진짜 악명 높은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현재의 민주주의 리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군주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독재적인 모습들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들이 아직 나눠져 있을 시기고, 그런 과정에서 그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군주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군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광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장 힘센 가문들에서 통치를 하는 방식이어서, 당시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피렌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과 다른 이제 사람들이 계속 권력 경쟁을 하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군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제목 일 프린치페라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제1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놓고서 상황이 그러니까 군주가 애초에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주라 기왕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군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 사회로 옮겨오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리더들도 마치 이런 군주들이 갖추는 그런 권모술수,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책을 정말 잘못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경영학과를 갈 거야, 학생이. 그냥 경영학과를 가서 좋은 경영자가 될 거야 하는데 군주론을 읽어.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군주론이라는 건 정확하게 역사적인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만 쏙 따와가지고 현재의 상황에다가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건 진짜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을 지금 막 경영으로 많이 예, 맞아요. 하면서 예. 막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책들 재미없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때 당시 춘추전국 시대에 군사 전략적으로 이제 설명한 책을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리얼하고 재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쵸. 이 시기에 도시국가들이라고 해봤자 사실 인구적인 부분도 많아야 그 10만에서 30만 사이거든요. 피렌체도 해봤자 10만 정도일 텐데, 예. 이 10만 정도에서 뭐 이렇게 힘이 있어봤자 뭐 조선시대 우리 세종대왕님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는 도시국가니까. 네, 세종대왕님에 비하면 아주 한참 힘없는 이게 수령이에요, 수령. 맞아요. 수령. 관찰사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또 주목해서 이 책을 또 봐야 될 또 특징적인 사안이 있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이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책은 이제 당시의 책들이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 책을 잘 보시다 보면은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그 목록이 쭉 이게 소 제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근데 소 제목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탈리아란 그 당시 이탈리아라는 반도, 예. 거기를 놓고서 야만족의 지배로부터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한 호소라는 단락으로, 이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걸로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놓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뒷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앞부분에선 막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막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탈리아는 뭐 어떻게 되어야 되고, 막 이탈리아가 심지어는 영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걸 보면서 뒷부분 너무 이질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앞부분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군주론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군주론은 책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주론, 이 당시에 썼던 많은 소설들도 있고, 뭐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의 시들도 있고, 많은 소설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책을 염두에 둬서 사람들한테 읽히려고 쓰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군주론은 연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설이라고 할 때, 연설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그리고 중반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인문주의자라고 부르기가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당시 로마,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분열 이전에 로마 시대에 이미 완성이 됐었던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의 수사학적인 지식들이, 마키아벨리는 그걸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그냥 뭐 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정치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연설의 방식들이 그대로 투영된 게 군주론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책으로서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군주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 당시에 피렌체 광장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그 뒷부분에서 야만족으로부터 우리 이탈리아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당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갈 때도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시작도 그래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헌정사로 시작해서 로렌체 데 메디치 전하에게 올리는 글 이러면서 막 이게 이 책을 전하한테 바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로 쭉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 피렌체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설득했으면 좋겠나 하는 걸 그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사람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오해 없이,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도 갑자기 이탈리아 얘기 나오면 사람 거기 덮어버리거든요. 그게 절대 이 전체 맥락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연설이라는 맥락 안에서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요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제갈량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멋진 글 중에 하나가 출사표잖아요. 출사표.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위나라를 정벌하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유선에게 보낸 글이었잖아요. 출사표가. 그러니까 이게 상소문이었잖아요.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하나의 어떠한 상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글도 마찬가지다. 군주론도 마키아벨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시의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맥락적인 이해가 있어야만이 좀 이게 좀 생동감이 있고 느낌이 좀 잘 이해될 수 있다. 결국은 이 책을 읽는 과정을 현대적 시각,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당시의 상황에 맞게 좀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를 더 많은 것을 파악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막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난번에 어디였지? 풍문으로 들었어에서도 이 책 나왔었고요. 네네. 되게 많이 풍문으로 들었어에는 그 제 친구가 나왔었죠. 그 친구 언제 불러올 거예요, 그 친구? 그 친구 요새도 그 밥 잘 사주는 누나에서 손예진 맞선남으로 나왔던데. 그랬어요? 홍길동에서 저기 그 스님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최근에 또 뭐 드라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혀갖고 못 만났어요. 만날 때 분당에서 좀 만나요. 애들이 안 내려와요. 가까운 데서 만나요. 친구들이 4명이 이렇게 모이는 친구들 4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들 걔가 이제 강북 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강남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럼 뭐 걔가 강북 쪽에 있어서 대치동에서 보면 되겠네. 자꾸 올라갈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대치동에서 봐야 돼. 그럼 대치동에서 보면 돼. 그 대치동에 제축국 잘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 보면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서초 쪽에서 모이는 편인데 그런 어떤 맥락들이 등장을 할 때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항상 그런 맥락에서 등장시키더라고요. 되게 잔혹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리더의 모습이 필요할 때 이 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데 등장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보면 볼수록 그런 느낌 전혀 없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없었어요. 읽어보면 실제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없는데 여기서 뽑아내면서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좋은 거기에 써먹기에 되게 좋은 말들이 있어요. 걔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 치기 어린 자세로 이 책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뽑아낼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뽑아내면서 읽어내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읽기에는 또 좋은 얘기, 그렇게 써먹기에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제발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구나. 책이 군주론 번역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한 5종 이상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읽히는 판본이 지금 까치에서 나온 군주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은 원래 강정인 교수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번역을 하실 때 이게
이탈리아어거든요, 원래. 이탈리아어인데 영어에서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공역으로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영어본으로 나왔을 때 번역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공역으로 들어가긴 했어도 많이 고치진 않았고, 영어라는 게 어쨌든 번역을 할 때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거고, 이게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 최근에 민음사에서도 하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고, 길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게, 이분 이제 곽차섭 교수라고 부산대 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번역한 책도 있어요. 서문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마치 어떤 물론 길 출판사의 특징이긴 한데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막 표시들을 막 하고 있어요.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탈리아. 그래서 예, 이탈리아에서 번역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탈리아가 써 있죠. 대역본입니다. 왼쪽엔 이탈리아어가 써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말 번역이 써 있어요. 책값이 비싸겠네요. 책값이 비싸죠. 왜냐면 이제 양이 늘어나는. 그렇죠. 이게 지금 33,000원짜리 책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보냐면 군주론, 그러니까 저는 까치본으로 일단 보면서 번역이 약간 의심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이 책을, 그러니까 곽차섭 교수가 번역한 이 책을 살펴보면서 원문을 제가 원문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이탈리아어로 본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의 청취자분들은 안 그러니까 제 길출판사는 좀 약간 배제하는 걸로 하죠. 네. 1년 동안 있었었죠? 보려면 돼요. 왜 계속 시집에. 아니 뭐 그래 어쨌든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까치에서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까치에서 처음에 딱 등장을 할 때 이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13페이지죠. 까치 출판사.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까치에서 나온 거 3판 개혁본인데, 처음에 딱 등장을 할 때 인간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나 모든 통치체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화국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태의 공화주의 공화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시의 공화정은 당시의 공화정이라는 그 귀족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의 현실에서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얘기겠구나라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짜 그럴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맞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 얻게 된 신생 군주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6장의 제목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거의 항상 선인들의,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을 따르며 모방을 통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인들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나 모방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역량에 필적하는 일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항상 탁월한 인물들의 방법을 따르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모방하려고 애쓰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의 역량에 필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명성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귀족 혹은 군주한테 군주가 추구해야 되는 덕목이 뭐가 있냐면 명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명성이랑 혼동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 당시에 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유명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성 안에는 덕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명성 안에는 어떤 그 사람의 능력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명성이라는 걸 이름을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어버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오해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은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 이 군주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군주론은 읽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학생과 함께 듣기보다는 읽기 전에 이 방송을 먼저 듣고 군주론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군주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조금은 좀 그 손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당시의 어떤 유럽 역사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 책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사실은 우리 세훈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알투세르가 마키아벨리의 고독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석한 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지 못했었던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다른 철학자가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읽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겉멋들어서 본 거는 역시 읽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정독을 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편견 같은 거는 좀 없었는데 이 책에 대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들에 대한 수많은 형태의 생각들의 어떠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래서 실제로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군주론을 읽기보다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읽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철저히 공화주의자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로마사 논고가 이거보다 조금 두껍긴 한데 그것과 이거를 같이 읽으면 사람들이 혼동에 빠져요. 아니 군주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데 로마사 논고에서는 공화주의를 이런 정도로 옹호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것도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한 선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이시여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쓴 상소문은 군주론이고 그렇죠. 재상 정치를 펼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쓴 책이 로마사 논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통해서 읽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뭐 이런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뭐 요 정도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군주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송 길게 하면 가뜩이나 군주론인데 방송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막막 끊어야 돼요. 이렇게 된 거고. 청취자분들 저희가 서울대 필독서를 거의 지금 2주 연속해서 한번 해봤는데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독서 방송도 되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고전적인 그런 부분들만 또 하면은 너무 딱딱하니까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그 책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책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그 책을 읽고 방송을 하는 그런 어떠한 쌍방향 열린 독서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서는 안 받습니다. 원서는 저는 못 봤어요. 그 정도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사전을 끼고 인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교육진담 독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세훈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진담 수요 독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